사실상 거의 소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프리즘은 실전 배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형 미사일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보유량 자체가 많지 않았고요. 에이테크스는 생산이 이미 종료돼 신형 무기로 교체되고 있는 구형 미사일입니다. 다시 말해 애초 물량이 적었던 신형 미사일과 퇴역을 앞둔 구형 미사일의 소진율이 높다고 해서 미군의 장거리 공격 수단 전체가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토마호크 미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군이 토마호크 재고의 절반 가까이를 사용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미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수치는 아닙니다. 로이터 역시 이 수치를 독자적으로 검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토마호크 재고가 계속 줄어들면 미국이 원거리에서 이란을 공격할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들고 작전 효율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장거리 공격을 토마호크 한 종류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격기와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장거리 미사일과 정밀 유도 폭탄이 있고요. 함정과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무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공격용 무인기까지 다양한 타격 수단을 동시에 운용하고 있죠. 따라서 토마호크 재고가 계속 줄어드는 것은 분명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장거리 공격 능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패트리엇과 사드 요격 미사일의 재고 감소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다른 무기와 구분해서 봐야 하는데요. 이 두 미사일의 재고 역시 줄어든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미 국방부가 공개한 실제 재고는 아니지만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미 국방부의 예산 자료와 공개된 조달 자료, 전장에서 사용된 물량 등을 토대로 추산한 결과를 보면요. 패트리엇 유격 미사일은 전쟁 전 약 2330발에서 최근 760에서 830발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전쟁 전보다 약 65에서 67% 감소한 겁니다. 사드 요격 미사일도 전쟁 전 약 450발에서 현재 230에서 280발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약 38에서 48% 줄어든 수준입니다. 그런데 패트리엇과 사드는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해 미군 기지와 동맹국을 보호하는 방어 무기입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값싼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을 막기 위해 미국이 고가의 유격 미사일을 계속 사용한다면 장기전 비용과 방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트리엇과 사드의 재고가 줄어들었다는 것과 미국의 대량 공격 능력이 사라졌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 미군의 최근 작전을 보면 이 점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미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미군은 지난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사흘 동안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기지, 탄약고, 통신시설 등 300곳 이상을 타격했습니다. 11일 하루에만 약 140개의 목표물을 공격했고요. 이후에도 공습은 13일 연속 이어졌습니다. 7월 29일에도 이란 혁명수비대의 군사지휘센터와 미사일, 드론 시설 등 수십 곳을 타격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가 지난 4월 공개한 자료를 보면 에픽 퓨리 작전이 시작된 이후 이란 내 1만 3천 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했고요. 이란 함정과 잠수함 등 155척 이상을 파괴하거나 손상시켰습니다. 여기에 동원된 전력도 상당합니다. B1과 B2, B52 같은 전략 폭격기를 비롯해 미군의 주력 전투기와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이지스 구축함까지 동원됐고요. 중동에 배치된 미군 병력도 5만 명이 넘습니다. 현재도 중동에서는 미군 F-35A와 F-22 같은 스텔스 전투기들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에이브라임 링컨호도 호르무즈 해협을 순찰하며 미국의 대이란 봉쇄 작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미군의 공격 체계가 특정 미사일 한두 종류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능력은 지난해 6월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에서도 확인됐는데요. 당시 미국 본토에서 출격한 B-2 스텔스 폭격기 7대는 여러 차례 공중 급유를 받으며 18시간을 비행한 뒤 이란 핵시설의 초대형 벙커버스터 GBU-57 14발을 투하했습니다. 잠수함에서는 이스파한에 위치한 핵시설을 향해 토마호크 미사일 20발 이상을 발사했고요. 전투기와 공중 급유기 등 약 125대가 작전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중동의 미사일을 미리 쌓아놓지 않아도 미국 본토와 해상에서 직접 대규모 타격 전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게다가 이란의 방공망도 개전 초기보다 상당히 약화됐습니다. 미군은 전쟁 초반 이란의 레이더와 지대공 미사일 기지를 집중적으로 공격했고요. 미 국방부는 지난 4월 이란 방공체계의 약 80%와 1,500개 이상의 방공 목표물을 파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이는 미국 측의 평가라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전황을 보면 이란의 방공망이 상당히 약화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미군 전투기와 폭격기가 이란 영공에서 작전할 때 감수해야 할 위험도 개전 초기보다 줄어든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시 말해 일부 장거리 미사일이 부족해질 경우 유인 전투기와 폭격기의 투입을 늘려야 하는 부담은 생길 수 있지만 이것이 미국의 대규모 공격이 불가능해졌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현재의 무기 재고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8월 6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무기는 재고가 다소 빠듯한 편이지만 미군의 전반적인 상황은 여전히 좋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많은 양의 탄약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성능이 뛰어난 무기들도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무기들은 위력이 강력하고 성능도 우수하다라고요. 백악관과 국방부 역시 미군의 무기가 고갈되고 있다는 식의 보도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8월 4일 CNN의 관련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고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 재고 문제를 놓고 헤그세스 장관과 충돌했다는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결국 미국이 우려하는 건 지금 당장 이란을 다시 공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나 북한과 러시아의 도발 같은 또 다른 위기에 대응할 무기를 충분히 남겨둘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군이 말하는 재고 부족 역시 창고에 미사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반드시 남겨놓아야 하는 예비물